윤정은 검은 청가방을 품에 안고 버스에 올랐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주름진 손등을 비쳤죠. 그녀는 오랜만에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회색 바지를 맞춰 입고 남편이 생전에 사주었던 얇은 진주 목걸이도 걸었어요. 오늘까지만 정리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혼잣말 같았지만 오랜 세월을 견뎌낸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동사무소 앞에 멈췄습니다. 윤정은 손잡이를 꼭 쥐고 조심스레 내렸어요.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가게 셔터들이 반쯤 열린 채로 햇살을 받고 있었죠. 오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녀는 그 사실을 일부러 마음속에서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버스 바퀴 소리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여보, 그 돈은 나중에 보험으로 써요. 우리 둘 다 편하잖아. 민원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형광등 불빛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컴퓨터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낯선 서류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창구 앞으로 다가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예, 보험 해지하려고 왔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거요. 보험 해지요? 서류 갖고 오셨어요? 예, 여기요. 윤정은 꼼꼼히 정리한 파일을 내밀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하셨네요. 잠시만요.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윤정은 불안했어요. 가방 끈을 매만지며 조심스레 물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아닙니다. 잠시만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르신, 가입자분은 윤정 어르신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윤정은 눈을 크게 떴죠. 직원은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익자 명의가 다르게 되어 있네요. 남편분 이름이 아니라 최미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누구요? 최미자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인가요? 윤정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기억 한 구석에서 잊고 지내던 이름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어요. 몇 년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 뜬 문자. 성우 씨, 오늘도 병원 들렀어요. 그 이름 최미자. 그때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회사 동료야. 예전에 같이 일했어.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잡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보험은 남편 이름으로 넣었어요. 제가 같이 갔어요. 직원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죠. 기록상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이력이 없으니 처음부터 이 명의로 된 것 같습니다. 민원실 안의 소음이 멀어졌어요. 프린터 소리, 발소리, 전화벨까지 모두 희미해졌죠. 윤정은 손에 든 파일을 더 꽉 쥐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을 베었지만 아프다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돈은 제게 아니고 그 여자 거라는 말이에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윤정은 잠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성호 씨, 그 사람한테 왜 연락하냐고 물을 때마다 웃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웃음 뒤에 이런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그냥 됐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윤정은 짧게 말하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햇살이 눈부셨지만 세상이 전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윤정은 한 이름만 되뇌었죠. 최미자, 최미자. 그날 그녀는 남편의 죽음보다 더 깊은 배신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최미자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윤정은 타지 않았어요. 대신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마저도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눈을 감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미소 짓던 입가, 따뜻한 눈빛. 그 표정들이 하나씩 희미해지더니 어느새 다른 여자의 그림자와 섞여버렸죠. 내가 그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이었나? 입안에서 중얼거린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윤정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싸늘했죠. 결혼 4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쌓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옆을 지키던 자신, 약을 챙기고 밥을 떠먹이고 그의 손을 잡으며 울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헛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길 건너편 약국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그곳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이 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죠. 약사와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호 씨, 당신은 나 몰래 얼마나 많은 걸 숨겼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경로당 친구 순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윤정 씨, 오늘은 얼굴 좀 보자.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또 멈췄지만 윤정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기울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손에 쥔 파일을 내려다보니 종이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손끝이 미끄러지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서류 위에 번진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았죠. 그녀는 손으로 재빨리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나 봐요.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렀고 햇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였어요. 윤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약간 떨렸지만 어깨는 꼿꼿이 세웠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원실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그래요. 세상은 늘 똑같죠. 달라진 건 나뿐이에요. 윤정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스쳤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호 씨, 이제는 그 이름도 놓아야겠죠.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 윤정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잔잔한 엔진 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다시 한 줄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리다 무릎 위 파일 위로 떨어졌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윤정은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묵은 공기가 밀려나왔죠. 하루 종일 닫혀있던 방 안은 조용했고 탁자 위에는 아침에 마시다 남은 커피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파일을 식탁 위에 내려놓자 종이들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순자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윤정 씨, 하루 종일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잖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죠? 윤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 끓는 소리만 들렸죠. 그냥 괜히 허실한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게 다 틀렸던 것 같아요. 믿었던 게 틀렸다고요?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호 씨 이름으로 넣어둔 보험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설마 다른 여자인가요? 그래요. 최미자. 회사 동료래요. 나는 그냥 웃고 넘겼었는데 순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럴 줄이야. 윤정 씨, 얼마나 속상해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도 나는데 그보다 허무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엔 내가 아니었던 거죠. 순자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윤정 씨, 그동안 잘했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 사람 곁에 끝까지 있었잖아요. 윤정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찻잔을 감싸고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자 씨,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만 나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냥 내가 미련했던 게 더 서러워요. 그게 사랑이죠. 미워도 눈물부터 나는 거.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젠 다 정리하려고요. 남은 건 사진 몇 장뿐이에요. 그마저도 그냥 버릴까 봐요. 버리지 말아요. 사진 속의 그 시절엔 윤정 씨의 진심이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윤정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가 천천히 가라앉는 듯 했죠. 순자 씨, 고마워요.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화해줘서. 혼자 있지 말아요. 내일이라도 나와요. 커피 한 잔 같이 해요. 윤정은 작게 웃었어요. 그래요, 내일은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은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바람결에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식탁위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최미자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지만 아까처럼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순자 씨 말이 맞아요. 그 시절의 나는 거짓이 아니었죠. 윤정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만 따뜻했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안도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이름을 떠올리며 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고요했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밤새 뒤척였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죠. 오늘은 가야겠어요. 작게 중얼거린 윤정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카디건을 꺼내어 걸쳤고 작은 가방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넣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버스를 타고 납골당으로 가는 길,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 아래 들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풍경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죠. 나도 저 시절엔 그렇게 웃으며 살았는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오래된 슬픔이 부드럽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죠. 납골당 문을 밀자 시원한 공기가 맞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벽면 유리문 사이로 햇빛이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윤정은 천천히 걸어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한참 바라보던 윤정은 국화를 꺼내 그 앞에 놓았습니다. 성호 씨 나예요. 윤정이에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야 왔네요. 어제 당신 이름으로 넣었던 보험을 해지하러 갔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윤정은 손을 모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름 최미자.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해가 되네요. 외로웠던 건 나만이 아니었겠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으니까요. 나한테 좋은 기억도 많았으니까. 이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려 해요. 그 이름도 그 사람도 다 놓을래요. 윤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으로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이제 진짜로 안녕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며 남편의 사진 위로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 웃음이 잠시 더 따뜻해 보였죠. 윤정은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듯한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윤정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의 나무가지에 작은 새가 앉아 지저귀고 있었죠. 그래요. 인생은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윤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성호 씨, 이제 그 이름은 제 마음속에서 놓을게요. 대신 당신이 남겨준 시간은 고이 간직할게요. 버스가 도착하자 윤정은 천천히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오랜 시간 눌러왔던 슬픔을 천천히 덮어주고 있었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